X가 있잖아. 야, 내가 이렇게 개 열심히 걷었는데. 잠깐만, 이건 좀 이따가 일단 수업 이거부터 문제부터 해주고. 자, 몇 번을 하시냐? 넘겨서요. 자, 31, 32 두 개 하십시오. 31, 32 이것도 많이 하던 건데 거리의 최대 최소값 요거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뭐 없으니까. 31, 32.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하고 동북은 끝. 그지? 동북은 이제 직보 때 오시면 되고, 다음까지 해서 보성, 위례, 잠신 요렇게가 끝입니다. 알겠죠? 몇 시에요? 2시. 일요일 2시. 괜찮나? 시간? 우진이 괜찮지? 시간? 다음날 어차피 수학밖에 없지 않나, 너네? 그날 그 2학년도 같이 있다, 참고로. 동북 2학년. 뭐지? 틀린 거 아니야? 아쉽다.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자연수 구할 때 이거 그냥 외우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 전개를 한번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이거 전개 안 하고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설계에 한 번 더 써도 돼요? 마일부터. 근데 이렇게 해서 되려면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같다고 한 건 뭐야? 얘네들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하지.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도 같아야 또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같을 등호 조건이랑 얘네들이 같을 등호 조건이 둘 다 동시에 성립해야 돼. 그렇게 돼야 가능해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산술기가 쓰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냥 전개해가지고.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X제곱 4 이렇게 하면 그냥 너무 따로 써. 근데 이거는 봐봐. 얘네 둘이 등호 조건 성립하려면 X랑 X분의 1 같으면 되지. 얘도 X랑 X분의 1 같으면 되지.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똑같잖아. 그럼 그냥 따로따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얘네 둘이 등호 성립 조건이랑 얘네 둘이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케이? 나머지 나머지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 잘은 이게 안 틀려야 된다 이거야. 저는 1번부터 22번까지 앉으시면 되겠고요. 풀어보겠습니다. 31번. 사실 이거 너무 많이 본 거라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알아야 돼. 자, 함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 x 빼기 1분의 1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얘의 점근선이 x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2겠다. 여기 지나면서 요렇게 생긴 애일 텐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1, 마이너스 2에서 사실상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쵸?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쵸? 이거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기울기가 1이면서 1, 마이너스 2 지나는 요 직선이랑 이 유리함수랑 교점 찾아서 이 교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유리함수까지 거리 최소값은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 왼쪽에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래프가. 그치? 그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 그래가지고 계산하시면 끝이다. 이건 꼭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 세 번째는 산술기하도 있지만 산술기하 말고 두 번째 유형은 요게 있죠. 얘랑 이 직선. 자, 요것도 어떻게 하는지 설명만 하고 계산은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직선에서부터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원의 넓이라는데 어찌됐든 그 반지름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이 직선에서부터 요 곡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접선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찾으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요렇게 놓고 어떻게 하시냐, 얘랑 유리함수 같다고 놓고 저거 뭐야 판별식 쓰시면은 k 값이 나오겠지. 기억나나 이거? 기억 안 나나? 자,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소 거리를 구해야 돼. 그치? 그럼 이 최소 거리가 반드시 어디서 나오냐? 이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요 점일 때, 요게 접선일 때 이때가 아마 최소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유리함수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의 거리. 얘는 쉬워요. 얘는 어떻게 하시냐, 그냥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풀마 1인 거 직선 구해가지고 교점 찾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뭔가 직선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 직선은 뭐 찾으시면 되냐,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찾으시면 돼. 그래서 이 접선에서부터 요 선까지의 거리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뭐 접점을 구해서 거리를 구하셔도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 그쵸? 산술기하 써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요것도 많이 나오고, 그게 오른쪽에 33번이에요 이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34번이 그 뒤쪽 유리함수 무리함수 쪽에서 개념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잘 한번 들어봐. 얘는 심지어 한 번 더 꼬여 있어가지고 좀 더 어렵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gx의 값은 x 빼기 3분의 2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자, t 빼기 1에서부터 t까지, t 빼기 1에서부터 t까지 f 합성 g x의 최대값이 ht랍니다. 이때 이 ht라는 함수는 무엇을 만족시키냐? 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ht라는 애는, 얘들아, 그리고 금요일도 여기다. 금요일도 여기야. 그냥 계속 여기야. f g t-1. 그 다음에 11. 얘는 언제냐면 t가 5보다 클 때는 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5 사이일 때는 11이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조건만 해도 너무너무 깁니다. 그죠? h 마이너스. 자, 여러분, 얘도 있잖아.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냥 결론만 외우시잖아. 그럼 똑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숫자 변형해서 그냥 결론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이해를 하면 너무너무 베스트지만 모르겠으면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야. 알겠지? 모르겠으면 당연히 그렇게라도 해. 당연한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내신 뭐 대비하는 거니까. 어쨌든 모르겠으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제가 결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으니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HT의 정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HT라는 애는 뭐냐면 F 합성 GX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합성함수의 최대치수 혹시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시나? 치환했던 거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f x제곱 플러스 1의 예를 들어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하시냐? 요 x제곱 플러스 1을 어떻게 해? t로 치환하죠. 그리고 이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ft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그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렇게 구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거든?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 gx라는 놈을 t는 이미 썼으니까 그냥 k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k. 그럼 여러분이 구하시는 건 뭐가 되냐면 ht는 f k의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합성함수에서 치환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범위를 구하셔야 되죠. 범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이 k라는 놈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 이거야. 범위. 자, 근데 여기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저 gx를 내가 그려볼게요. 좌석 나가시고 gx를 한번 그려보시면 gx라는 식이 x 빼기 3분의 2 더하기 2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랑 0 넘어 얼마야? 3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얘가 gx입니다. 자, 잘 봐. 여기서부터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려워. 여기서부터 t는요 지금 뭐보다 크냐면 4보다는 커. t가 4보다 큰 상황에서 t 빼기 1과 t 사이에서 ht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3이란 말이지, 그치? 여기가 3. 근데 t는 4보다는 커요. 그럼 저 t 빼기 1에서 t까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한 여기쯤부터 여기까지라는 거겠지. 맞나? t 빼기 1의 위치가 여기인 거고 t의 위치는 여기인 거야. 오케이? 이해되나?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g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냐면 t 빼기 1에서 t까지란 말이야. t 빼기 1에서 t까지. 근데 t는 4보다 크대요. 그럼 t 빼기 1이 3보다 크겠지, 당연히. 그러면은 이 t 빼기 1에서 t까지라는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gx에서 이 점근선이 3이거든. 그럼 t 빼기 1이 3보다 크니까 t 빼기 1에서 t까지라는 범위는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gx는 자, 뭐와 뭐 사이에 있냐? g t 빼기 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뭐보다는? g t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이거 어렵다. gx에 t 빼기 1에서 t까지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왜 그러냐? 나는 gx를 k로 치환했거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k의 범위란 말이야. 근데 k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가 t 빼기 1에서 t까지면 이 함수값의 범위는 gt부터 gt 빼기 1까지라는 거야. 왜냐면은 gt가 더 아래에 있거든. gt 빼기 1이 더 위에 있고요. 여기가 gt 빼기 1이고 여기가 gt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k의 값이 뭐와 뭐 사이에 있냐? g t 빼기 1이랑 g t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뭘 구하는 거냐? 잘 봐. fk의 최대값인데 그 k의 범위가 그냥 gt에서 gt 빼기 1 사이에 있다 이거야. 이게 되게 어렵게 보이죠, 써져 있는 게. 근데 그냥 숫자 두 개입니다. 사실상 그냥 두 숫자 사이에 f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fk는 어떻게 생겼냐? fk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왜냐면 fx 최고차 계수 음수거든. 근데 그냥 x만 k로 바꾼 거란 말이야. 얘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ht라는 값을 볼 텐데 ht는 t가 5보다 크면 얘일 때 최대야. 자, 잘 봐.
얘네 둘 중에서 얘가 더 오른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GT부터 GT-1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요렇게 GT에서 GT-1까지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 GT가 여기에 있고 GT-1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FK는 어디서 최대값 가져? 여기서 최대값 가지죠. 그게 이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자, GT부터 GT-1까지 최대값을 HT라고 할 건데 T가 만약에 5보다 크다면 그때의 최대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는 소리냐? GT-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잘 봐. 만약에 내가 다른 상황을 보여줄게. 반대 상황. 만약에 GT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GT고 여기가 GT-1이었잖아. 그럼 이때는 HT가 뭐가 돼? GT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 이때는 GT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GT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어떻게 돼 있다는 소리냐? 잘 봐. T가 5보다 크다면 그림이 애초에 여기에 있는 초록 색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소리일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잘 봐잉. T가 5에서 4까지 즉 5를 기점으로 이때부터는 최대값이 항상 뭐야? 11로 고정이죠. 그럼 이때 GT랑 GT 빼기 1이 어디에 있냐? 이 극대값이래. 무슨 소리를. 꼭지점을 포함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꼭지점을 포함하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GT고 여기가 GT-1이라면 이때 최대값은 항상 언제 뭐가 돼? 요 꼭지점의 값이 되겠죠. 그럼 4에서 5까지는 만약에 T가 4에서 5 사이를 움직인다면 이 GT와 GT-1은 항상 꼭지점을 포함한다는 소리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꼭지점의 Y값 얼마라는 소리야? 11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놈의 Y값이 X는 뭔지 모르겠지만 11이라고 무조건. 왜냐면 계속 11이 나와야 되니까. 최대값이야, 최대값. 그치? 자, T가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할 건데 계속 최대값이 11이라는 건 이 꼭대기에 있는 이 Y값이 11이라는 소리일 겁니다. 자, 그럼 X값은 뭐가 되냐? 잘 봐. 얘가 뭐를 기점으로? 5를 기점으로 바뀌죠. 5를 기점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얘가 점점점 이렇게 다가오다가 정확히 T가 5일 때 이 점이 뭐라는 거야? 꼭지점 X좌표라는 거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G4가 되겠죠. 왜냐면 GT-1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5일 때의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드리자면 T가 정확하게 5일 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도 알아요, 어려운 거. 정확히 T가 5일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가 5고요. 여기가 G4. 이런 식으로 딱 그려져야 된다 이거야. 이 상태에서 T가 만약에 더 작아져.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사이에 계속 이 꼭지점 값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11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G4, 11. 자, 이것만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이것만 외워. 뭔 소리냐? 잘 봐. 여기서 이게 바뀌는 기점이 어디야? 5잖아, 그치? 바뀌는 기점이 5야. 근데 이것까지는 구하셔야 돼. GT가 큰지 GT-1이 큰지 이거는 좀 구하긴 해야 돼요. 둘 중에서 이제 G5 아니면 G4가 여기 X좌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G4가 더 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점의 좌표만 찾으면 사실상 그냥 문제는 끝입니다. G4를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이게 4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그냥 4,11이야, 그냥. 여기가 4니까, 4 넣으면. 그러면 fx가 그냥 뭐가 되냐?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1이 된다, 이거야. a만 구하면 되잖아. 저거 나 써서 구하면 되겠지. h7은 얼마냐? h7은 여기에다가 7 집어넣는데 7이 5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7이 5보다 크니까. 저기다 집어넣으시면은 f의 g 얼마? 7, 6 이게 얼마? 5가 된다.
그럼 G6은 여기다 넣으시면 또 값이 나오겠고, 그거 계산해가지고 얘가 5가 된다 하면은 A 값 나오고 끝납니다. 자, 본인 학교에서 기출이 많이 나온다 하면은 충분히 나올만 해요. 나왔잖아. 보인국 거잖아, 이거. 그지? 모의고사 변형입니다. 모의고사 변형. 그러니까 꼭 이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이거를 풀 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스타팅을 어디서 하면 되냐면 이 꼭지점을 찾을 텐데 꼭지점의 Y좌표는 일단 얘예요. 무조건 얘야. 그 다음에 이제 X좌표가 문제인데 사실 X좌표는 G4일 수도 있고 G5일 수도 있긴 하거든. 그거는 좀 그림 앞에 부분 그림 그려가지고 어디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찾으시긴 해야 됩니다. 뭐 완전히 날먹으로 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해요. 사실 이 상황도 좀 알아야 되고 이게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GT-1이 더 크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니지, 사실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구나. 그냥 넣으면 되네. 그쵸? 그냥 넣으면 되긴 하네요. 그냥 5 여기다 넣으면 되네. 그냥 5 여기다 넣으면은 이 G4,11. 얘들아 진짜 모르겠으면은 그래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자, 경계가 어디야? 5지. 5를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알겠죠?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fx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요것만 마지막으로 찾으시면 되겠다.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해요. 자, 조금 더 나은 38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38번 좀 이따 지울까? 뭐라고? 야, 또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냐? 좀 이해가 돼? 모르겠으면 진짜 외워서라도 해야지, 뭐, 어떡해. 이해됐어? 그럼 됐다. 이게 X가 아니다, 민규야. 이게 너가 보니까 이게 있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네 또 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게 그래프가 그냥 직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A보다 클 때는 이거고 작을 때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프가. 그러니까 얘라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요렇게 생겨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예요. 이건 그쵸, 그쵸. 이거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일 때도 봐야지. 아니 쌤 이거 어. 이렇게 그리면 3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요. 이게 어차피 2점. 네? 선생님, 이거 x, a보다 작을 때 a잖아요. 그래. 반대로, 이걸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가야지. 이거 오. 일단 이거 사이인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이거 네. 점을 어떻게 구해요? 그거 점이 무슨 말이지? 여기랑 여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a, a를 약간 꼭지점 느낌으로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지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럼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쪽에서 만나려면 여기 위까지 너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니야. 네. 딱 이제 여기 딱 만나는 순간까지 올라가야 되겠지. 어떻게 만나요? 딱 얘가- 만나는 게 뭐예요? 할게요, 이제. 보자. 잠깐만, 이거 관련 질문이야? 이거 지금 풀 거니까,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것도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 그 기출사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문제를 더 줄 수도 있기는 한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직전이잖아. 내신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거든? 느낌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년도랑 전전년도 문제는 무조건 절대 못 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예를 들어 창덕여고 선생님이야. 그럼 나는 내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낸 문제는 절대 못 내. 근데 내가 만약에 내년에 갑자기 방상고를 갔어. 그럼 방상고에 가서 작년에 내가 낸 문제를 그대로 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걸려. 뭔 소린지 알아? 그러니까 주변 학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들 어차피 여기 안에서 돌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주변 학교 내신을 하라는 건데, 잠실여고는 좀 예외이긴 하겠죠. 사립이니까. 근데 사립도 사립 안에서 도는 거가 가끔 있거든? 너네 공립 아니냐? 저희 사례인데 너네 사립이야? 이쌤 12년째 동부. 그래.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스타일 자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지금 이제 직전이잖아, 그죠? 이때는 내신 문제 푸는 거를 제일 추천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기출사에서 뭐 이제 좀 이제 본인이 어려운 거 많이 풀고 싶다 하면은 C단계 많이 풀어봐. 기출 변형 좋은 거 많거든.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시고, 이제 유형별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B단계 유형별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면은 그게 제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좋아.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면, 그래서 내 친구들 막 문제 다 재탕하고 그래요. 옛날에 냈던 거 또 내고 일부러. 왜냐면 힘들잖아, 쌤들도. 날먹하는 거긴 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 함수는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2x 빼기 a.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좀 잘 하겠다, 그지? 얘는 x가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의 특징은 어떻게 될 거냐면,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얘는 a를 지나면서, 자, 항상 뭐에 집중을 하냐면 이 경계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a를 지나면서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고 왼쪽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직선이야. 그래서 그림이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겠냐면, 대충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나, 이거 무슨 말인지? 여기 a를 딱 지나면서 a를 정확하게 지나면서 직선 생긴 게 요렇게 두 개가 생겼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도형은 어디 위에 무조건 꼭지점을 가지냐? y는 x, 여기 위에 이게 이제 꼭지점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여기 가운데 이 특이점 있죠? 이 특이점이 무조건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 이 도형이 a 값에 따라서 이 위를 타고 마치 엘리베이터 마냥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소리야. 그치? 자, 지금 그림의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겠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야. 그럼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이 a라는 애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면 얘네 둘이 딱 만나는 요 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나 이거 지금? 자, 지금 이 도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를 지나면서 오른쪽에서는 2x-a고 왼쪽에서는 그냥 a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a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지?
이 상태에서 이 A라는 애가 얘네 둘이 만나는 Y는 X랑 루트 X 플러스 6이 만나는 요점보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저 노란 곡선이랑.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루트 x 더하기 6은 x라고 했을 때 이 근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 근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해가지고 x가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a가 3일 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거야. 3을 포함을 하시냐? 안 하시죠. 3 되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면 0까지. 0일 때까지 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딱 갔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럼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 도형이 저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요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곡선 부분이 다시 한번 저걸 그려보자면 저 왼쪽의 부분은 제외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오른쪽의 도형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여기 하나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그 꼭지점 지나는 상황과 접선의 상황, 그 사이의 상황인 거지. 많이 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기울기 2짜리 직선 중에서 꼭지점을 지날 때부터 얘가 접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사이에 있으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건 꼭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 하나 구하시고, 그 다음에 접할 때 하나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A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걔는 사이에다가 싹 집어 넣어 주시면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2번 한번 해보세요. 42번. (42) 42요? 했어? 뭐 눈의 문제라. 42 이거 방금 전 문제랑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사실.
네. 근데 어. A가 점? 좌표? 어. 아, 그거? 어. 4겠어, 마이너스 4겠어. 어. 마이너스 4. 그렇죠. 근데 왜 마이너스 4로 하면 답이 안 나고 4로 하면 답이 돼? 에? 거리가 얼만데? 거리가 마이너스 3인 이런 루트 2분의 3, 그죠? 근데 4야지 루트 5가 나와서 5 같아요. 어. 엥? 아. 여기만 봐. 그러네. 그리고 응. 여기 제품은 아. 이게 여기 와 있어서 이렇게 그치. 왼쪽은, 여기는 치우고, 여기만 두 개 만날 수도 있다, 이거. 예. 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쭉 뽑지. 다음에 C 이렇게 좀 그렇게 나와서 응. 근계수 50. 그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그럼. 이게 이렇게 풀면은 다른 문제에서는 숫자가 나왔을 때 좀 못 풀 수 있을까 걱정. 이거? 아니지. 근데 이게 근계수를 써야겠다는 너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근을 못 구하겠다는 거에서 나왔잖아. 네. 왜냐면, 그니까 이게 너가 근을 구해야겠다는 걸 먼저 생각을 했지. 네. 그러면 상관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근을 구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근계수 쓰자, 이렇게 생각이 넘어간 거잖아. 맞는 거야. 잘했어. 근계수 써야죠. 근각계수. 이 두 개 56이라는 거잖아, 더해서. 나머지 하나가, 그러면. 그쵸. 이 사람 그림을 왜 이렇게, 이거 여기 갖다 붙어야 되는데? 어? 여기면 축에만 나는 거. 아니, 얘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여줄게. 자, 해봅시다. 이것도. 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다 잘 하실 것 같아요. 얘를 이제 어떻게 나누냐? 똑같이 두 개로 나눕니다. 3 루트. 이게 얘들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왔겠어? 너네들 학교에서 많이 낸 거야. 그만큼 좋아한다니까. 절대값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변별이 좀 잘 돼요. 좀 잘 말해보자면 변별이 되게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자면 x가 k보다 크면 요게 나오겠고 x가 k보다 작으면 이게 나온다. x가 k보다 클 때는 얘겠고 x가 k보다 작으면 요게 되겠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볼 텐데, 자, 그림을 그릴 때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자, x가 k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 k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거 항상 뭐부터 보시냐? 경계부터 무조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k를 넣어보고 여기도 k를 넣어보는 거야. 이거부터 무조건 봐야 돼. 여기 위에다 k를 넣으면 k, 3루트 k 지나. k, 3루트 k. 그치? 뭐 3루트 k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뭐 여기쯤 있다 치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그냥 얘도 k, 뭐 지나. 당연히 3루트 k 지나겠지, 얘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뭐가 2분의 1x 더하기 4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한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그치? 사실 뭐 여기서부터는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점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x좌표의 합이 60이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점 같은 경우는 얘랑 3루트 k가 같은 맞지? 제대로 한 거? 같은 점을 찾으셔야 되니까 첫 번째 여기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x 더하기 4는 3 루트 k다 라고 했을 때 이근이 알파가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알파 값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6 루트 k 마이너스 8 맞냐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원래?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머지 여기 베타랑 감마 얘네들이 있겠지. 여기가 베타고 감마 알파 베타로 할 걸 그랬다 여기를. 얘네들은 어떻게 찾으시냐? 그냥 두 개 같다고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x 더하기 4는 3 루트 2x 마이너스 k. 얘네들의 두근이 뭐겠어? 베타랑 감마겠다. 에이씨, 베타랑 감마겠다, 그치? 어떻게 해? 제곱해야 되겠죠? 이 곱해가지고 제곱을 하시면은 x제곱 플러스 8 16x 더하기 64는 잠깐 36 72x 마이너스 36k 그죠? 그러고 착착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56 x 더하기 64 더하기 36k는 0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베타감마 못 구해,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쟤네들의 합을 알려준 겁니다. 베타 더하기 감마는 반드시 56이라는 거죠. 이게 실근이 있냐 없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두 개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세 개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판별식이고 뭐시고 그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미 여기 두 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무조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두근의 합을 56이다 라고 가시면 6 루트 k 빼기 8이 4가 돼야 되겠죠. 요게 맞나? 맞냐? 그러면 계산 되겠지. 그럼 k가 4인가요? 답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일단 44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44번. 얘도 좀 이상합니다, 문제가. 이 학교만 그래, 이 학교만. 아, 진짜, 근데. 44 하세요, 44. 응? x가 2보다 크다 있잖아요. 이 조건은 그냥 이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니죠, 밑에까지 싹 다, 싹 다. 이상해, 너네 학교 문제. 네. 근데 뭔가 더 돌아가면 오래 걸리고. 맞아. 빨리. 그런 게 많아? 그치? 자, 여러분, 제가 뭐 자꾸 뭐 이상하다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직관을 굉장히 요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들 자체가. 사실 뭐 이건 직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 자체를 파악을 잘 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x가 2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얘랍니다. 그쵸? 그래서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렸어. 그리고 제가 뭐 항상 보라 그랬냐면 요 경계점 꼭 보라 그랬죠. x가 2일 때 이 점이 뭐가 될 거냐면 2,2가 될 겁니다. 느낌이 살짝 오시나 이거 보면? 그 다음에 요게 있거든?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좀 애매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애매해. 왜 그러냐면 얘 애초에 정의가 x가 2보다 클 때만 돼 있거든?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건 여기 x에 뭐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2보다 작은 값들도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되게. 상황 자체가 되게 애매해. 근데 맞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상. 실제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해요. 이렇게 합성해서 x가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f 인버스에다가 x를 집어넣으려면, 여기도 어쨌든 2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림에서 f 인버스를 그냥 한번 그려보시면은, 여기 위쪽으로 요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 값들은 사실 2보다 작은 값들밖에 없잖아. 그치? 하지만, 여기에다 2보다 큰 값을 대입했을 때 당연히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사실. 그래서 애초에 fx가 이렇게 생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f-5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f-5의 값은 사실상 이거랑 같은 거겠다. 그래서 요 값이 -5가 나오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x제곱 -2x 플러스 10이 -5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으시면 x제곱 더하기 2x -15는 0 해가지고 5랑 3 해서 마5 아니면 3 나오는데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3이겠죠, 답이. 그래서 답이 3입니다. 애초에 사실 저 fx는 f 인버스 x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계산을 저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47번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위에 두 문제는 저번에 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47번 하고. 어, 47. 자, 자리는 1부터 20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부터 22. 자, 요거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자, 하나씩 할게요. G-5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G-5는 어떻게 구하셔야 되느냐? 이거죠.
첫 번째 G-5 그러면 F 합성 fx가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근의 개수 찾으라는 소리겠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냐, 이거를 치환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요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ft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근의 개수를 찾으시면 되겠는데, ft는 마이너스 5 되는 게 어디 있겠어? 그치, 얘는 해봤자 마이너스 4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5가 어디 있을 거냐면은 여기 아래쪽에 요렇게 y는 마이너스 5가 요렇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 자체의 근이 그냥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g-5는 얼마냐? 그냥 0이 바로 나옵니다. 애초에 근이 없어요. 그 다음에 g-4는 요렇게 될 거야. 얘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g-4를 찾기 위해서 뭘 생각을 하시냐, f 합성 f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으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fx를 t로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 ft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때 t의 값으로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풀마 2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뭐 찾으셔야 돼? t가 풀마 2라는 건 다시 한번 fx가 풀마 2가 되는 거 찾으면 된다라는 소리겠죠. 왜냐면 fx를 t로 치환을 했으니까.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두 개 있겠고, fx는 2가 되는 거 두 개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의 개수는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g0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돼야 돼. 0이 된다는 건 여기에 있는 거거든. y는 0. 얘는 바로 갈게요. 그러면 얘네 두 개 구해보시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는 18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이고? 잠깐만. 18이고, 그죠?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8이랑 18.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근이 몇 개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8에서는 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개다. 그래서 0, 4, 2 더해서 답이 6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해서 계산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오케이. 자, 1, 22. 내려가십시오. 오늘 딱히 오래 안 걸리겠지. 마무리 빨리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면은 그냥 이걸 다 바로 데이트하면 근데 범위가 어디야? 2보다 클 때만 정의돼 있잖아. 그러니까 마오를